제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이 아니고 3학년 때 창업을 했는데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홈페이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부고 컴퓨터부 애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열폭해가지고 저도 막 배웠어요. 근데 HTML 할 줄 몰라가지고 알아봤더니 나모 웹 에디터라는 게 있대요. 그거는 이제 워드 문서 만들듯이 홈페이지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끄적끄적 해가지고 띄웠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엄청 길었어요. 근데 막 옛날에는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서 홈페이지 계정을 나눠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소가 막 myhome.naver.com/id 막 user.천리안.net/물결-id 막 이랬어요.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걸 점심방송 때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애들이 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도메인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도메인을 등록해서 p.kr, 그때는 개인은 p.kr밖에 등록을 못해서 co.kr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자체를 막 알아보다 보니까 또 닷컴 도메인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도 재밌어 보이죠. 간지가 나잖아요. 닷컴이.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미국 회사의 독점으로 닷컴 도메인 등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엄마를 꼬셔가지고 카드를 빌려가지고 하나만 살게 해가지고 7개를 질렀어요. 근데 원래 하나에 70불이라서 490불을 지르면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근데 이제 중학생이 아는 단어가 뭐 굿, 베스트 요런 밖에 없으니까 죄다 굿이에요, 도메인이.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goodDNS.com이라고, DNS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저처럼 닷컴 도메인을 등록하고 싶은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사이트를 열자는 조그맣게 사이트를 띄웠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한 100명, 200명 오다가 마침 그때 미국에서 비즈니스닷컴이 70억에 팔리는 바람에 한국에서 닷컴 도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루에 5,000명씩 오는 큰 사이트가 된 거예요. 저도 신나가지고 열심히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하세요, 주소를 입력하세요, 막 캡처 떠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뭐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따라하는 사이트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니네 사이트 봐도 모르겠으니까 대행을 해달라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한글로 신청하면 제가 미국에 영어로 등록을 해드리고, 이제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소, 어드레스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게 입력하고, 그래서 저한테 70불 내면은 저 거기 등록해드리고 그냥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서비스로 해야 되겠다고 공지사항을 띄웠어요. 우리 저기 사이트에 신청하시면 제가 대행을 해드리겠다고. 근데 처음에는 한 5개, 6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학교 갔다 오면 50개씩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자동인 줄 한 거예요. 수동으로 하는 건데. 그거 하나 등록할 때마다 15분씩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막 50개는 밤 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못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걸 접어야 되겠다는 찰나에 뉴스가 떠던데 이 닷컴 도메인 등록이 미국 회사의 독점에서 전 세계 경쟁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또 캐나다에 있는 회사는 팩스 한 장만 보내면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리셀러 권한을 준대요. 그래서 진짜 팩스를 보냈더니 정말로 리셀러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프로그래밍 할 줄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구인 구직 사이트에 띄웠어요. 여기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의대 다니던 형이 내가 자기가 알바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돈 벌면 드릴게요. 그래서 100만 원을 나중에 돈 벌면 드리기로 하고 그 형이 와서 뚝딱뚝딱 개발해서 띄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원래 자동인자로 등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200만 원씩 벌려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보다 많이 벌어오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저 독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이제 사무실 얻어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뚝딱뚝딱 사이트를 열심히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무슨 세금 계산서를 띄워달래요. 그거 뭔지 모르잖아, 또 중학생이.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면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걸 내야 돼, 세무서에. 그래갖고 또 세무서 교복 입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왔다 했더니 완전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생이 창업한 선례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문전박대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제 할 수 있을까? 이제 세금계산서 등록에 발행을 못 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도메인을 많이 등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처럼 도메인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낙장 도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유지비를 내야 되는데 유지비를 안 낸 도메인이 가끔 떨어져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그 고가의 도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쭉 그날따라 그 리스트가 도는데 그날따라 좋은 도메인들이 쭉 위에 있고 맨 밑에 독도.co.kr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기사가 떴는데 이 독도 도메인이 일본에서도 일본 놈이 노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뜬 거야. 또 우리가 어린 마음 이거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애들을 PC방에 데려가가지고 7시부터 게임을 하다가 8시 반쯤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막 광클을 하면 돼요. 위에 좋은 도메인을 다 놓치고 독도 도메인을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독도 홈페이지 운영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고 있었는데, 그리고 중3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를 치는데 중간고사 전날 벼락치기라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독도사랑 동호회래요.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잖아요. 독도 도메인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에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시험 일단 갖다 쓰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데 1시간 있다 연합뉴스 기자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독도 도메인을 기증하게 된 사실이십니까?
기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갖다 쓰시라고 그랬다. 하지만 나 이제 시험 쳐야니까 끊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 다음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신문을 샀다. 신문을 샀더니 말도 안 되게 중학교 3년생 독도를 살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게 이제 이 기사예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도메인을 기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다행이었던 그동안 제가 사이트에다 40살이라고 속였거든요. 전화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받고 그냥 그래야 팔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원래 도메인 등록이 독점에서 경쟁으로 풀린 이후에도 계속 업계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70불에 팔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18,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가 오고 니네 왜 업계를 교란시키냐, 그럼 우리 중3이라들은 배는 게 없어요 막 그러고 팔았는데 일반 고객들은 제가 제 나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 만 14세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게시판에 도배가 이 사기꾼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남들은 언론에 나오면 뜨는데 우리는 언론에 나오면서 망조를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행이었던 거는 이걸 들고 다시 교복입고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드디어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전국에서 공부 빼고 다 잘하는 친구들이 방학 때만 되면 보따리 하나씩 싸들고 우리 사무실로 모여들어서 같이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괜찮은 공부 빼고 다 잘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드림 커뮤니케이션 회사를 세우는데 2000년 7월에 이제 중3 여름이었는데 다 드린다는 뜻도 있고 꿈이 많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다 퍼주다 망했는데 도메인으로 시작해서 홈페이지 제작, 웹포스팅, SSL 인증서 판매 등등등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제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였어요. 3년간 운영을 했었고, 자세한 얘기는 시간 내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다가 대학에 갔어요. 대학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학창시절이 없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내내 새벽까지 일하고 그러느라고 무조건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딱 들어가서 동아리 6개 가입했어요. 그러면 월화수목 금토총회가 있는 거예요. 매일 밤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 방송국도 하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좀 일찍 창업하려는 고등학생들한테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공짜로 여행 다닐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막 혼자 막 여행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2년을 정말 재밌게 살았어요. 이제 대학을 살다가 3학년 딱 들어갈 때 바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갈등, 내가 취업이냐 창업이냐를 놓고 마지막으로 갈등 때리고 있을 때, 만약 취업을 한다 그러면 전 컨설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10몇 개 컨설팅 회사에 그 인턴 지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 중에 엑센처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딴 애가 붙었는데 걔가 딴 데 가는 바람에 자리가 났다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갔어요. 이제 막 면접을 보고 갑자기 지금부터 영어 면접을 보겠습니다 그러는 건데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싫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부장님이 약간 당황하시는 거예요. 뭐가 싫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부장님 우리가 앞으로 같이 얼굴 보고 살 사이인데 제가 한글 쓰다가 영어 쓰면 뻘쭘하잖아요. 이랬더니 갑자기 부장님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그 다음날 말레이시아 지사에 있는 사람이 전화해서 걔가 오케이 하면 받아주겠다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15분 분량 한글로 스크립트를 적어가지고 제가 번역을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하이 헬로 하자마자 15분 동안 읽어내려고 치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컨설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쓸데없이 마이 하비는 뭐 막 쓸데없이 15분 동안 했더니 갑자기 요 잉글리시 엑설런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2주 만에 제 영어 실력이 뽀록이 났어요. 얘는 안 되겠다. 컨설팅 못하게 돼서 이 회사의 가장 한직이었던 마케팅 팀으로 빠집니다. 근데 말이 팀이지 부장님이랑 저랑 둘이 일했어요. 인턴이랑. 중간 과장, 차장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저의 이 메인 롤은 지극히 인턴스러운 해외 IT 소식을 뉴스 스크랩 해가지고 그걸 경영진께 보고하는 지극히 인턴스러운 일이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부장님이 휴가 가시는 바람에 저 혼자 완전 할 일이 없어 있었어요. 근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무슨 미국의 웹2.0이 뜨는데 한국은 조용하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도메인 등록이 독점에서 경쟁을 풀린다는 그 기사를 본 것 같은 촉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웹2.0을 찾아서 공부를 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2005년 6년 막 구글이 막 세계를 강타하고 위키피디아 막 참여 공유 대박 난리 났어. 막 너무 재밌을 때였거든요 인터넷이. 그래가지고 웹2.0 너무 재밌어서 그날 저녁에 바로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뭐냐면 이제 같이 창업을 원래 이제 언젠가 하게 되면 너랑 같이 하자 이랬던 약속을 했던 친구인데 그게 뭐냐면은 대학교 2학년 때 걔가 찾아오더니 철민아 너랑 나랑 중3 때 같은 기사에 나온 적 있는 거 아니어서 모르겠다 했더니 걔가 신문을 가져왔어 했더니 인터넷 빛과 그림자였어요. 제가 빛이 왜 그림자예요? 전 중3 때 창업을 했고 중3 때 화이트원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100만 대 감염시키고 한국의 사이버 테러범 뭐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잡고 나니까 중학생이어서 훈방 조치됐는데 걔가 이제 컴퓨터 특기자로 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창업 특기자로 입학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서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가 됐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 잘됐다. 너랑 나랑 나중에 언젠가 창업하자 이랬었는데 제가 그날 이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웹2.0이라는 게 난리 났다. 비상이다. 이거 꼭 해야 된다. 근데 그날 저녁 걔가 바로 30분 듣더니 오케이 재밌겠다. 가자.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창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웹비 점령을 보고 저녁에 창업하기로 했어요. 그 회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위자드웍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노란 옷 입은 친구가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 주변에는 좋은 그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개발자들을 처음에 많이 모아왔어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또 디자이너도 제가 어릴 때 제가 굉장히 열폭해서 저 홈페이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홈페이지만 굉장히 열폭했던 엄청 잘하는 애가 있어요. 저보다 어린데 막 전국대회 대상 받고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또 희한하게 삼수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딱 1학년 1학기 신입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찾아가지고 걔는 재민인데 재민아 대학생활 해도 재미없다. 별거 없다. 이래가지고 1학년 1학기 마친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연대 창업센터 지하골방 3평 남짓한데 처박혀가지고 2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위자드닷컴이라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건 뭐냐면 네이버 다음은 걔네가 막 편집해갖고 우리한테 떠먹여주지만 그 중에 불필요한 정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인 기반으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로만 꾸미는 나만의 맞춤형 포털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오히려 2007년에 미국에서 아시아의 100대 유망 벤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역으로 한국을 알렸었던 제품이고 그 덕분에 이듬해 이제 2007년에 삼성 그룹웨어에 이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서 저희 첫 매출이 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거의 뭐 그냥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다 월급을 70만 원씩 이제 월급이란 걸 받아오기 너무 재밌었어요. 막 세상에 내가 월급을 받다니 우리 회사에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니네가 만든 포탈은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포탈의 재료가 되는 위젯은 쓰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요 네모난 박스들을 위젯이라고 불렀거든요. 요거는 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붙일 수 있게 해달라는 사이드바에. 그래서 어차피 돈도 안 되는데 갖다 쓰세요. 그러고 줬어요. 그랬는데 신기한 게 우리가 포탈로 2년간 모은 트래픽을 이 위젯이 2달 만에 상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젯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사업 방향을 위젯으로 바꾸고 제가 명함에다 위젯 전도사 이렇게 파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위젯이 될 겁니다. 설파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위젯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모바일, TV, PC 어디로든 해상도 제약 없이 보낼 수 있는 차세대 정보 전달 매체였거든요. 지금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에 다 위젯이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사이드바에도 위젯이 있고 막 그걸 이제 좀 일찍 발견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댕겼는데 2008년에 우리가 위젯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위자드 팩토리라는 위젯 유통 사이트를 런칭해요. 그리고 이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우리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 위젯을 많이 만들어 모아놓으면 반드시 누군가 찾아올 거다. 결국 그 이듬해 2009년에 네이버에서 찾아와서 그 차례로 다음 싸이월드랑 계약을 맺고 여러분이 아시는 네이버 다음 블로그 사이드바에 붙어있는 시계나 날씨 뉴스 같은 거 대부분이 저희 제품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라면 먹어야 되니까 갑자기 우동 먹게 되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리고 제가 거의 하는 일이 없고 다 이사들이 이제 알아서 뭐 하고 저희 일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위젯을 광고로 막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경쟁 PT 가서 뭐 PT하고 앉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IT를 하고 싶었는데 광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 창업을 해가지고 참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물론 이게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광고 일도 재밌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흥미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제 흥미는 여전히 IT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와서 회사를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루비콘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인데요. 2009년에 네이트에서 찾아왔어요. 우리가 위젯으로 1등하고 있을 때 신사업을 해보자. 소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나온대요. 싸이월드 앱스토어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파트너로 조인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싸이월드에서 게임을 하겠다는 거, 소셜 게임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싸이월드에서 누가 게임을 하냐, 한 게임 가서 게임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런 게 슈퍼 어리라는 앱이 있는데 한 방에 수백 명에게 일촌 파도 타기를 날릴 수 있는 앱이었어요. 야, 요거 오케이, 요거 좋다 해서 요거 그대로 맡겼어요. 디자인만 좀 예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뭐 죄다 막 개발자들이 개발만 집중하고 있길래 그럼 우리 마케팅에 집중을 하자, 차별화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호가트 마법학교라고 대학생 마케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게 항상 20명씩 뽑았는데 60명을 뽑았어요. 1인당 1촌이 300명씩 있는 학생들을 18,000명의 1촌을 모은 거죠. 좀 열심히 먹였어요. 뭐 먹어라. 먹고 드디어 2009년 9월 30일 날 네이트랑 싸이월드가 합쳐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두 사이트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면서 앱스토어가 떴어요. 네이트 앱스토어가. 그래서 우리가 만든 펌페이퍼 짜잔 띄고 우리 애들 출동. 야, 이거 정말 최고입니다. 필요했어요. 이런 게 이제 나왔다니. 그로부터 2달 후에 방명록도 안 쓰는데 이딴 걸 왜 쓰냐 막 악플 달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싸이에서 게임 안 할 거다. 남 다르게 머리를 굴려야 된다. 그래서 꼴등했어요. 전체 72개 앱스 중에 72등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개발자들보다도 못한 성적. 돈은 돈대로 쓰고. 이거 하던 팀 해체됐습니다. 원래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이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20세에서 24세 사이 근육질 남성이 검색하면 그런 애들이 쭉 뜨고 좋아 누르면 걔네 쪽지가 가고 나도 좋아 누르면 둘이 짝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서로 연락처를 깔려고 그러면 도토리를 결제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쿠아스토리 게임 그보다 조금 먼저 저희도 수족관 게임을 만들고 있었는데 역시 팀이 해체되면서 못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꼴등을 해버렸어요. 그 위젯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1등이었는데 괜히 제가 신사업을 벌였다가 꼴등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비난을 했어요. 야, 그거 봐라, 니 설치더니 쌤통이다. 그래서 막 업계에서도 엄청 막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3달 동안 고민했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소셜 게임이라는 분야가. 저는 게임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소셜 게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하고 싶다 해서 주주들을 설득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자회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새로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시저가 그 주사위를 던지면서 이 주사위 던졌다 이런 그 강의 이름이에요. 루비콘 강.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꼴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했다 이런 거고, 사실은 이제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앞에 C차가 딱 섰는데 루비콘이라고 적혀서 루비콘 게임이 됐습니다. 그 다시 연대 창업센터 지하 골방에 입주 신청을 해요. 이거 최근 일이에요. 2010년의 일인데 다시 이제 여기 골방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가니까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야. 이 좁은 골방에.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어. 게임 업계 출신도 없고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밥을 먹이며 가르치는 훌륭한 60명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찾아가지고 1등부터 4등까지 찾아가서 형이랑 창업하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데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미키 김님이 계시네요. 상무님이. 상무님이 이렇게 출세하시기 전에 우리 홍보한테 강의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루비콘 게임 창업 멤버를 구합니다. 툭 띄웠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막 트위터로 신나게 알트를 날려주셔서 14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만났는데 막 게임 업계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최대한 안 뽑았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휘둘리니까 최대한 막 좀 이상한 사람 뽑았어요. 대표님, 새가 배고파서 오는 것과 아파서 오는 거의 차이라서 뽑고 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그 창업 앱을 구하고 있을 때 제가 2007년에 투자 설명회를 홍콩에 간 적이 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는 펍에 가가지고 전 술 먹고 영어 잘하는 이사한테 이제 발표를 맡기고 있었는데 술 먹으면 용감해 옆 테이블이랑 친해졌어요. 걔랑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갑자기 이 창업 앱을 구했는데 홍대에서 만난 거 얘를. 그래서 네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했더니 그 이후에 한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자기가 하는 거랑 일상의 대부분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진짜 미국에서 유명한 웹이 전용 블로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바로 섭외해가지고 우리 마케팅 팀장으로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멤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2010년 4월에 뽀잉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게임을 출시합니다. 다람쥐가 하늘로 과일을 먹고 통통통 뛰어 올라가는데 올라가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없어. 계속 올라가는 8월에 그 이후에 좀 정상적인 게임을 내놨어요. 이제 슈팅스타라고 가운데 포를 뿅뿅뿅 쏴가지고 이제 없애는. 랭킹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꼴등 72등 했지만 이거 할 때 30위권, 20위권. 그리고 스타시티라는 갑자기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우주도시를 건설하는 본격 시뮬레이션 게임 만듭니다. 드디어 이제 10위권에 진입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마지막 게임, 밴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드림밴드를 출시합니다. 이것이 5위권에 들어갔지만 이 운영의 코스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이 회사가 확 날아갑니다. 그래서 2011년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때 발굴했던 그 10수명의 그 젊은이들은 지금 게임 업계에 심지어 지원할 엄두도 못 냈었고, 응? 완전 게임 업계 출신도 아니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NC소프트, 넥슨 같은 그 아주 주요 국내 유수 게임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갔고, 이 회사를 통해서 제일 손해본 사람 결국 저 혼자. 저는 이제 빚을 졌거든요, 저 혼자. 막 그렇게 됐고, 빚 지고 돌아왔는데, 제가 500명 있는 컨퍼런스장에 나가가지고, 제 앞에 다음에 모바일 본부장이 나오셔가지고, 내년은 스마트폰 회가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옴레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없어서 딱 올라가지고, 절대 한국에 스마트폰이 될 리 없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했었는데, 2주 있다가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야,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큰일 났다. 그다음부터 제가 어디 나가서 절대 단정져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그러다 보니까는 위젯을 만들던 광고주들이 갑자기 스마트폰 앱을 만든다고 우리 위젯을 안 만들어가지고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모바일 시대가 열리니까 많은 회사 이제 직원들이 빠이빠이 자기 나가 창업한다고 5개 회사가 나가서 창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이제 그래서 딱 게임 회사 망하고 돌아와 보니까 6명 남은 거예요. 원래 모브 회사에. 야, 6명 남을 거였으면 내가 22살부터 이 고생을 왜 했냐. 만약에 이대로 멈추면 망한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지금 멈추면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그지 같은 앱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다운 안 받는 거 앱스토어에 있지만 막 원래 1억짜리인데 저희는 가불병정 무 떨어져서 저희 400만 원에 만들어주고 막 이런 앱들. 그 다음에 이거 500만 원 막 술병 돌리기 게임 어이없는 거. 아무도 안 받는 거. 이런 거. 그러면서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단가를 100만 원씩 조금씩 올려갔어요. 우리 모바일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했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제 우리 모바일 팀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고 몇 가지 히트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300만 다운로드 했던 생리 알림이 앱이고요. 이제 몇 가지 100만 다운로드 이상 넘어갔던 앱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고 등등등등등등 해서 우리가 지난 2년간
167종의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거의 미친듯이 찍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이게 힘든 거예요. 또 남의 일하고 앉았구나.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직원들을 또 잔뜩 뽑아놔서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계속 또 이제 또 막 어떻게든 또 남의 일을 받아가지고 막 미친듯이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맨 처음에 했던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제품과는 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까워지려고 또 모바일 개발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또 멀어지고 그래가지고 끊자. 내가 의식적으로 끊어야만 이걸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딱 1년치 먹고 살 돈을 벌고 영업을 종료했어요. 더 이상 남의 일을 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돈을 딱 1년치 쟁여놓고 뭐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유틸리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는데 1등 유틸리티 제일 많이 다운받는 앱이 지금은 바뀌었어. 지금 게임이 1등이고 이제 유틸리티 2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유틸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모바일의 알툴주가 돼보자. PC에는 알툴주나 봄플레이어 같은 대표적인 유틸리티가 있는데 스마트폰에 딱히 떠오르는 유틸리티가 없더라.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가 유틸리티를 많이 했었고 근데 2012년에 내놓는 유틸리티 뭔가 새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클라우드를 붙이자. 그래서 어디서나 내가 뭐 메모를 쓰면은 그게 클라우드에 동기화돼서 뭐 태블릿이나 PC 어디서든 날아가지 않고 볼 수 있는 차세대 유틸리티를 만들자.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작년 4월에 솜클라우드라는 브랜드로 신사업을 시작했고 작년 4월에 이제 솜노트라는 저희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솜노트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아까 아무도 모르죠? 그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렇게 밀어보시면 거기에 솜노트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전 국민에게. 모를 뿐. 하지만 아이콘이 있을 뿐 다운 안 받으셨잖아요. 꼭 좀 다운 받아주세요. 공짜입니다. 저가의 마지막 사업이에요. 빚쟁입니다. 살려주세요. 솜노트.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솜투도 아이콘도 있을 거예요. 저희 두 번째 제품인데 솜투도 무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작년에 1등하고 좋았어요. 좋았고 이제 올해 솜 캘린더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따가 다음 달에 디지털 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일반 노트 종이에다가 이 펜으로 필기를 하시면은 그게 자동으로 디지털라이즈 돼가지고 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의 필기가 막 그건 99,000원. 열심히 사주셔서 빚쟁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것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근데 시간이 또 없네. Q&A가 있죠, 이따가. 저희 창직 창업 얘기해야 되는데 5분만 더 할게요. 일단 어쨌든 저희 이제 끝내자면 여하튼 승률이 엄청 낮았어요, 제가. 계속 실패. 도전하면 실패 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멈추면은 그동안 이거 한 거가 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결국 안 멈추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안 멈추더니 결국에는 가게 되더라고요. 승률이 낮아도 10%밖에 안 돼도 그 10%씩 10번 찍으면 결국 100%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계속 찍으세요. 찍으면 결국 쌓이면은 그거는 남들보다 훨씬 앞서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제가 정말 증명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5분만 더 하면 자 이제 저는 제 얘기 끝났고 그리고 이거는 딴 얘기고 왜 다른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유엔 사무총장님 반기문 총장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총장님 전화해서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완전 어이없으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하면 저는 얼씨구나 달려가요. 새벽 3시에라도 그죠? 그분이 성공했으니까 저는 그런 거잖아요.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대등한 관계는 아니니까는 제가 전화하면 안 만나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려면은 우리 학생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내 전문성이랄게.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한 20-30년 일한 뒤에 전문성이 쌓여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막막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는 게 물론 사례도 너무 많겠지만 제가 최근에 찾은 재밌는 사례는 예를 들어서 이글루스라는 블로그에 보면 최다인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편의점 전문가예요. 처음에 자기 블로그에다가 삼각김밥을 먹고 그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 김이 더 뽀스락뽀스락하네요. 뭐 염도가 더 진합니다. 처음에 막 별점 매기고 사람들이 처음에 어이없어했다고 이게 뭐냐. 그랬는데 이거를 처음에 10개, 20개 쌓다가 나중에 300개, 400개, 500개 나중에 더 이상 먹을 그 삼각김밥 없어가지고 편의점 도시락을 싹 리뷰하셨어요. 그 다음에 편의점 음료수를 싹 리뷰했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면 1,500종 이상의 편의점 음식이 리뷰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편의점 3사가 그분한테 가서 신제품을 미리 먹여보고 리뷰를 받아요. 그리고는 별로 맛이 없다 그러는 거 출시 안 하고 지금은 스펙이 전혀 없지만 편의점 회사에 스카웃이 들어가 계시고 편의점 관련된 책을 3권이나 썼어요.
근데 그분이 한 거는 딱 뭐냐면 아무도 안 하는 걸 그냥 계속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쌓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니까는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거예요. 여기 아까 보면 SNS 전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SNS 전문가라는 사람 치고 진짜 전문가 없어. 딴 사람이 전문가 아니니까 자기가 전문가라고 명함하면 지가 전문가인 거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듣고 있죠? 강연 콘서트를 전국의 강연 콘서트를 맨날 가봐. 1년에 지금 요새 한국에 특히 강연 콘서트가 많이 열리는데 1년에 100회 이상 다녀봐요. 그러면서 자기 명함에 강연 전문가, 강연 콘서트 전문가, 대한민국 넘버원, 심지어 거기다 명함 써. 대한민국 넘버원 강연 콘서트 전문가. 아무개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뿌리고 댕기고 명함 뿌리고 댕기고 여기저기 다 사진 단체 사진 찍다 좀 냅다 갖고 얼굴 하고 그게 2년만 해봐요. 그럼 진짜로 대한민국 넘버원 강연 콘서트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라니까. 왜냐면 그게 설사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밖에 없잖아. 1년에 100번씩 다니는 사람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강연 콘서트를 기획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막 물어볼 거라고. 강연장 어디가 좋으셨어요? 스피커 시설은 어디가 좋던가요? 그거 전문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 아무도 안 하는 걸 찍어야 돼. 너무나 많이 뛰고 있는 거 아까 지금 경주만 말씀하셔서 참 좋았는데 마라톤이 막 단체로 나라비로 뛰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미친 듯이 뛰어도 나보다 더 잘 뛰는 놈이 난 2등, 3등밖에 못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 뛰는 자리에 나 혼자밖에 없으면 내가 뛰다가 좀 쉬고 싶으면 쉬고 그래서 나 1등. 아무도 없으니까 뒤에. 얼마나 좋아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같은 전공 애들 이렇게 있으면은 막 전공 1학년 때부터 응당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들으면서 살잖아. 1학년 때 뭐 해라. 2학년 가면 전공 수업 뭐 들어라. 뭐 스펙을 뭐 쌓아야 된다. 그러면은 친구들 또래 집단 선배들 얘기 듣고 선배들이 어차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 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주니까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그 또래 집단 안에서 응당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산다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갑자기 딴 데 관심이 생겼어.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가 무슨 뭐 클럽을 운영하고 싶어. 21살이 자기가 클럽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재밌어. 내가 클럽 사장이 되겠다 생각하면 되게 미친놈이. 갑자기 경영학과 다니는 애가. 그래가지고 얘가 그다음부터 막 친구들한테 나 클럽 사장이 될까? 그러면서 막 뜬금없이 막 주저 자격증 따러 다니고 막 이래. 그러면 얘네들이 야 너 왜 그래? 너 진짜 너 망치려고 그래? 막 이런다고 그러면 얘를 막 말린다고. 그렇지만 얘한테는 어차피 이 인맥이 있어. 그죠? 얘네들도 지들끼리 다 알아. 이 선배도 알고 이 친구들도 알아. 하지만 주조기능사 따는 애도 이 선배도 알고 얘네 친구들도 알아. 이렇게 10년, 20년 뒤에 지나봐봐. 얘네들 대기업 가가지고 결국 부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무님 말씀에 잘리겠지. 아니 뭐 치킨집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은 거기서 거길 거야. 비슷비슷한 업계에 종사하면서 비슷비슷한 아마 직급쯤 올라가 있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인맥이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기껏해야 그저 가까운 곳으로의 트랜스퍼지 아주 먼 곳으로의 트랜스퍼는 아닐 거라고. 하지만 만약에 얘가 주조기능사 따고 진짜 클럽을 운영하다가 몇 번 망했어. 그러면 뜬금없이 다른데 막 갑자기 카자흐스탄에 광고를 캐러 갔어. 그런 뜬금없는 삶을 살다 20년이 지났어 봐. 하지만 얘네를 알아. 둘이 친구죠. 선배도 얘를 알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정으로 얘네랑 이 선배들을 도움 줄 사람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의 참된 뜻을 깨달아서 한번 완전한 트랜스퍼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애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얘다! 물론 애물발이 이해가 될 수는 없지만 얘는 뭐냐? 행복하다. 왜 얘네들이 맨날 욕을 해. 부모님도 너 그러지 마라 걱정된다. 선생님도 뭐라고 그러고 선배도 동기들도 뭐라고 하지만 얘는 그래도 행복하다고. 왜냐? 얘가 뛰는 판에 얘밖에 없거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래도 1등이야 지가. 그래서 진짜 깡다고 있는 애들은 다르게 가요. 다르게. 그리고 반드시 뭐냐? 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나중에. 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냐? 얘는 결국 여러분이 얘처럼 산다고. 얘도 알고 쟤도 알지만 얘는 그 20년의 궤적 안에서 만난 수많은 내 또래 집단이 절대 만나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될 거고. 그건 뭐냐? 얘 반드시 얘 성공과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 다르게 사시면 제가 다르게 살기 때문에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데 또래 집단 안에 갇혀서 걔네들이 응당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다 하는 거를 벗어나는 순간 그리고 그걸 지속하는 순간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죠. 아직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못하지만 재밌게는 살 수 있어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전 지금 빚도 있고 군대도 못 갔다 왔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유머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진짜 용기 내세요.
9988 상무님 말씀. 대한민국 99%의 젊은이가 88%의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대기업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훨씬 넓은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창업, 창직은 왜 해야 되느냐? 시간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시간 막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널뛰기 하는 것과 같아요. 널뛰기 하는 것과. 처음에는 엄청 낮게 뛰지만 점점 높이다가 펑펑 뛴다고. 잠깐 뛰어 올랐을 때 내 눈으로 직접 담장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피가 닳도록 말로만 들었던 그 세상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게 비록 잠깐일지라도 그 새로운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 내가 담장을 뛰어넘어 그 세상을 쟁취할 수 있냐는 완전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창업, 창직을 하는 이유는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만으로도 젊을 때 진짜 의미가 있다. 왜냐면 나이 먹을수록 담장 뛰기도 힘들고 그 설사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거든. 한시라도 젊을 때 목격하세요, 직접. 그러면 계속 목격하다 보면 뛰어넘어갈 용기도 생기고 계속 몇 번 드나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가서 쟁취할 능력도 생깁니다. 이상입니다.